조국에 대하여 고마움도 자부심도 없고 적과 악에 대한 분노와 정의감이 결여된 괴물이죠. 괴물형 젊은 세대의 출현인 것입니다. 요걸 더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조갑제닷컴의 인턴 기자가 중고등학생 1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요 결과물로서 이 정교조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교조가 주도하는 교육 현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북한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70%였습니다. 나머지 30%는 모르거나 남한이 일으켰다, 미국이 일으켰다는 게 10%나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나 됩니다. 6.25를 일본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자가 4%나 된다니까요. 6.25 전쟁은 누가 싸웠는가?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싸웠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래도 한 86% 돼요.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는가? 1950년 6월 25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50%에 불과했습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6.25 전쟁은 언제 끝났는가? 정답은 41%, 40점밖에 안 됩니다. 6.25 한국 전쟁은 6.25 남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한에게 있다고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학생이 50%밖에 안 돼요. 50%입니다. 남한이 책임있다는 사람이 4%, 미국이 13%, 일본이 9%, 모른다가 24%. 6.25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승만 72%. 요거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수괴는 누구였는가? 김일성 74%. 북한을 도운 국가는 어디인가? 중국과 소련이라는 대답이 68%. 이건 100점을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6.25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미군이 얼마나 전사했느냐? 5만여 명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17%, 모른다가 42%, 나머지는 500명 죽었다, 3,500명 죽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 6.25 전쟁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84%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중고등학생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싸우겠다. 남침을 하면 싸우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27%밖에 안 되고, 싸우지 않겠다 15%,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가 33%로 제일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으로 도망가겠다, 싸우지 않겠다까지 다 치면은 싸우지 않겠다가 70%, 싸우겠다는 것이 27%입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육의 타율이 있죠. 야구에서 타율 있죠. 스윙해가지고 히트 10개 휘둘러가지고 3개가 안타가 되면 3할타자라고 합니다. 야구에서는 3할타자가 아주 괜찮은 타자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이 지금 성공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싸워야 되겠다는, 조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싸워야 되겠다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율이 50대, 60대, 70년대 같으면 90%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27%로 낮아졌다. 여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정교조만 책임져야 되냐? 언론, 정치,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누가 책임을? 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 교육을 맡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 나름대로 교육자입니다. 대통령부터.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돌만 지나면 그 인간 존재가 다 교육자입니다. 저도 외손자 키워보니까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네.
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받고. 즉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그중에서 교사들. 이 교육 전선의 1차 방어설이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적의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도록, 그리고 인류 시민으로서의 시민 양식과 교양과 예절, 준법 정신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제1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사죠. 그 다음 선에는 누가 있느냐? 언론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이 또 교육 역할을 합니다. 그 3선에 누가 있느냐? 정치인이 있는 것이죠. 정치인과 공무원 집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3선은 뚫려버렸어요. 무너졌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표현이고 뚫려버렸습니다. 즉, 적의 논리와 악의 논리와 거짓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이 3선이 다 뚫려버렸습니다. 뚫려가지고 무너지진 아직 안 했어요. 뚫려가지고 드디어 27%만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20대를 상대로 하면은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50%는 될 거예요. 뒤 4선, 5선, 6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4선은 어디냐? 군대입니다. 군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군에서 정훈교육을 배웁니다. 정훈교육. 그걸 통해서 상당 부분 세탁이 돼요.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대를 나오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업이죠. 기업이 교육 역할을 합니다. 교육자 역할을 해요. 제대로 된 기업일수록 그게 제5선입니다. 그 다음 제6선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등등 제대로 된 종교단체면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 정권을 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5, 6, 7선 여기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도 이것은 새로운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싶어요. 그 기업 직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애국심이다. 직원을 뽑을 때 정교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좌경적 생각을 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도 모르고 미군의 고마움도 모르는 이런 학생들은 가능하면 떨어뜨리라. 떨어뜨린다. 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런 출제를 한다.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나면은 야,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이 취직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면은 또 그 한국 사람들이 금방 바뀌집니다. 이게 금방 바뀌지. 박성춘 장군이라고 국방정보부 부장을 했던 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만두고 대학교 두 군데 출강을 하는데 요새 인사를 많이 받는데요. 자기한테 안보교육, 국방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면접시험을 잘 쳐가지고 취직됐다고, 교수님 덕분에 취직이 됐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바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교육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한국의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기업체고, 거기서 지금까지는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한 10%만 나라를 지키는 것, 체제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체를 지키는 것, 상틀을 지키는 것, 일틀을 지키는 것,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최소한 법안 지키는 자들,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정오하는 자들은 우리 직원으로 한 사람도 뽑지 않겠다 라고 결의를 모여가지고 결의를 할 필요 없이 이심전심으로 가면은 그게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수단이 있어요. 머리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인공은 기업입니다. 자본주의가 무너졌을 때 제일 손해볼 사람들이 부자하고 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과 다 연관된 속에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기업인들한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